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사실 이 PFT 멤버들의 사진은 아닙니다. 다만 이 PFT 멤버들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 건강관리, 식단관리에 대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아직까지도 가처분 소송 항고 이후서에도 그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는 아이돌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신체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가수로서 프로페셔널 했느냐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땐 많은 비방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이 대중들과 K-POP 팬덤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 이야기라면 공감대를 사겠지만 사실상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대해 혹독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성희 씨의 PFT, 큐피드 저작권료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PFT 멤버들 그렇게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은 안성희 씨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면 왜 입장문이 발표되지 않느냐? 왜 안성희 씨처럼 범법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PFT 멤버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쏟아놓던 수많은 세력들이 왜 이제 와서 싹 입을 닫고 조용하게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보와 행태가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이죠. 하지만 항상 비교 불가라고 했지만 비교가 이상하게 됐던 이 뉴진스 걸그룹과의 행보는 PFT 멤버들과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뉴진스야말로 월드스타를 인증했다. 롤드컵 주제곡을 부른다 라고 적혀져 있죠. 알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 전 세계적인 팬덤을 지닌 게임이죠. 거기에 주제곡을 이 뉴진스 멤버들이 부르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글로벌 게임의 주제곡을 우리나라 K-POP 가수, 그것도 뉴진스가 데뷔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주제곡 가수로 선정됐다라는 건 굉장한 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수들을 잘 모르는 인지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글로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굳이 뉴진스 걸그룹을 주제곡 가수로 세워놓겠습니까? 사실 PFT 멤버들과의 뉴진스와의 비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저 뉴진스의 행보를 보면 소속사의 대표님과 똘똘 뭉쳐서 저런 신기록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멤버들 가처분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 실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PFT 멤버들 돌아왔을 때, 컴백했을 때 정말 다시 빌보드 차트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다시 대박 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글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이브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지금 대중들의 실질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FT 멤버들은 항고장을 기어이 제출하여서 항고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멤버들 이제 와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도 지금 큐피드 앨범 가압류를 당했고요. 나아가 요번 미국 판매된 앨범 상태 제가 보여드렸죠?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들. 자, 그쯤 되면 이 PFT 멤버들도 우리도 더기버스에 이용당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대표님을 외치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안성희 씨가 저렇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돌이켜보니 우리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우리도 이용당한 것 같다. 이러한 억울함에 대한 토로가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고 희한한 건 이 PFT 멤버들 그러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안성희 씨와 심각하게 엮여 있어서 지금 이용당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공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소속사와 용역계약이 종료가 되자 이 멤버들은 더욱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아예 소속사와 등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신들의 앨범도 엉망진창이고, 오히려 안성희 씨가 횡령죄에 대해 가압류도 받게 됐고 엄청난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라고 말을 못하느냐. 정말 공범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멤버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전홍준 대표님의 이 진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사람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왜 계속 멤버들에게 저런 여지를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응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영리한 이야기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는요. 물론 멤버들에 대해 정말 큰 마음으로 포용하려는 전홍준 대표님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소속사와 연예인 분쟁에 있어서 연예인을 약자로 인식해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신뢰도가 깨진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 보이면 법원에서는 양쪽 간의 신뢰가 깨져서 우리가 볼 땐 더 이상 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가처분 인용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소속사와 가수가 분쟁이 생겨 보이면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전속계약 효력 정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든 뭐가 됐든 정리를 해라. 이러한 인용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의 이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건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 법원에서 양측 간의 신뢰 파탄이라고 판단하기가 미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해석인데 답답해 하셨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에 대하여 소송을 걸고 그것이 가속화됐다라고 하면 아마 저 멤버들의 가처분 결과는 인용됐을 겁니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법적 분쟁이 심해지고 소속사도 연예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이거 전속계약 유지해서 뭐 하겠냐?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라.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은 오히려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종용하고 있고 가처분 결과에서도 오히려 인용이 아니라 기각 처리 결과를 받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홍준 대표님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지만 법정으로 놓고 봐도 사실상 멤버들에게 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 다만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 안성희 씨와 멤버들 간의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가 포착이 된다면 이 멤버들 안성희 씨의 변론에 따라서 템퍼링 사태의 모든 것을 독박으로 뒤집어쓰고 형사처벌까지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나오기도 전에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에 대해서도 단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 순간 옳다쿠니하고 이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전홍준 대표님의 놀라운 선견지명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 배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배기사가 지금 절도죄 항목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백이사 굉장히 더기버스의 중추 세력으로서 더기버스 안성희를 거의 대신하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로서 많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 지금 여기에 대한 소송도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이 이 백이사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이사가 왜 절도죄 위기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백이사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버튼, 실버 버튼 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참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기버스의 백이사가 이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돌려주지 않기로는 그 핑계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처분 인형이 나건 본안 소송으로 갈라지건 지금 현재 피프티 멤버들의 유튜브 채널은요, 바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가수와 소속사가 분쟁 중에 있으니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판단이 나왔죠. 그러니 아니, 지금 멤버들 어차피 소송 이후 갈라지게 되면 정말 채널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고, 지금 당장도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 소속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을 왜 주지 않는 거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절도와 다름없다. 실버, 골드 버튼 이거 배송 사기 의심도 생각난다. 왜 그리고 이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이 어트랙트 소속사가 아니라 용역업체, 외주업체에 불과했었던 더기버스의 백이사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기버스가 골드 버튼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자, 바비 OST 일단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멤버들의 어머님을 만나서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외 활동을 더기버스와 피프티가 해나가려고 했었던 이 회의록이 이미 공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멤버들을 데리고 훗날 소속사와의 관계가 정리가 됐을 때 해외 활동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거 경찰에게 제3자 고발 가능한 거 아니냐. 타 회사의 물건을 편취한 채 용역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돌려주지 않는 거. 피프티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소송과도 관계없다라고 했던 더기버스. 도대체 왜 이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 돌려주지 않냐. 이거 절도죄와 다를 바 없다. 고소하자. 제3자인 우리가 고발하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기버스의 죄 항목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탑3 중에 3위에 위치한 것이 바로 백이사였습니다. 2위는 아란 멤버고요. 1위는 당연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죠. 이 더기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피프티 멤버들과의 유착관계, 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또 다른 배우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드러날 때마다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공범죄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근거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라면 모를까. 불과 4개월 만에 좀 뜨자마자 소속사 대표님을 배신하고 더기버스 안성일이라는 최악의 템퍼링 사태에 연루가 되고 있으니 이 멤버들에 대한 시선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고울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더기버스의 사태에 교보문고가 여전히 뒷배 세력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앞선 내용에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가처분 소송만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 승인까지 나게 되면서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더기버스에 투자한 교보문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위기죠. 그런데 이 더기버스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목인데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이 더기버스의 철학이 보여요. 보면은 독자적인 솔루션을 통해 제작자와 창작자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문서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로컬 파트너, 현지 파트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기버스에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금을 넣은 교보문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베스트라는 회사가 눈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기간을 보면 2019년도 9월부터 교보문고가 함께했고 2022년 1월부터 더기버스와 베스트가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보문고가 실질적으로 더기버스의 2대 주주가 아니냐. 처음 교보문고와 더기버스가 음원 IP 사업, 지적 재산권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교보문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기버스에서 피프티 성공 신화가 딱 등장을 하자 교보문고와 더기버스의 사상이 달라지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관련 문서를 더기버스 측에서 삭제를 했고 뒷작업을 하는 등 이런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교보문고가 뒷배 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보문고는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음원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에 집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교보문고가 결국에는 더기버스 안성희 씨 뒤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뒷배 배우 세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교보문고 하나에서만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 피프티 멤버의 아란이라는 멤버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지금 자신들의 회사를 막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더기버스의 이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성희 씨의 음주운전처럼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 아란이라는 멤버와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피프티 아란은 서울실용 음악고등학교를 출신의 가수이고, 더기버스 이 본부장은 이 서울실용 음악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란은 1학년 때부터 이 본부장이 전홍준 대표에게 추천을 하여 어트랙트 연습생으로 들어간 이력이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이때부터 밀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줄여서 서실고는요, 바로 기독교 기반의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관계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학교의 교감이 버클레 음대 출신이며 바로 본부장, 더기버스 이 본부장의 친구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에 이 서실고에서 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왜냐? 지금 보면은 학교 내에 공익신고로 통하여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 보면 서실음고를 운영하는 교장과 그 대표와 아들인 교감의 친구인 이준영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 이 이준영 행정실장이 바로 더기버스의 이본부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요. 희한하죠? 하지만 이 당시 때 이 본부장의 페이스북은 이런 본인의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나홀로 집에 주인공이 있고요. 도둑 2명, 이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혐의로 풀렸던 이 본부장이 몇 년 뒤, 자, 이번 피프티 사태에 상표권 등록 제한, 이 이메일 기억나십니까? 이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겠죠? 자, 상표권 등록 제한. 사실 피프티 멤버들의 상표권 60여 건부터 시작하여
이 큐피드의 저작권까지 덕이버스와 관련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노렸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횡령 혐의에 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 역시 지금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와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름 돋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번 안성희 씨의 지금 앨범 제작 엉망진창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안성희 씨의 덕이버스가 이번 미국 큐피드 앨범 제작했던 게 맞구나. 그 패키지가 그렇게 엉망인 게 어트랙트의 책임이 아니라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였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 앨범 패키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운영 비용 동안 이 덕이버스 안성희 씨가 횡령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같은 편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바른 변호사 왜 잠적한 거냐? 왜 말이 없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타이밍에 자신에 대한 입장문을 지금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로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법무법인 바른 측의 한 변호사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자다라고 낙인 찍듯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때 이 법무법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범죄자다 라고 발언했었던 내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 사건이죠. 이 당시 때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있는 이 변호사 왜 지금 잠적하다시피 아무런 얘기가 없냐? 전홍준 대표님은 그렇게 범죄자로 지칭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피프티 멤버들이 지지하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안성희 씨가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 찍혔죠. 가압류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피프티 멤버들을 비롯하여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있는 이 법무법인 바른 측까지 전부 다 이미지의 타격과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대중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전홍준 대표님은 최근까지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대했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굉장히 폭탄 발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런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온 건 굉장히 비참한 배신의 말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이 사태가 계속하여 재점화되며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번져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덕이버스에 까독까독 나오는 충격적인 행태들이 계속하여 고소, 고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